처음 제주로 내려왔을 때만 해도 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회사 생활 30년을 마치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꿈대로 살아보자 하는 설렘으로 가득했죠. 바다 냄새 맡으며 눈 뜨고 여행객들과 밤새 수다 떨고 여유로운 바람 속에 커피 한 잔, 그게 제 노후의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답던 그림은 3년 만에 찢겨나갔고 지금 저는 오래된 고물 스타렉스 캠핑카 한 대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혹시 은퇴하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돈보다 더 무서운 게 계획 없는 선택이더군요. 1. 꿈만 보고 시작한 게스트하우스, 현실의 벽은 높았다. 처음엔 3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땅과 오래된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해 6개 객실을 만들었죠. 개업 첫 해는 손님이 많았어요. 성수기엔 예약이 꽉 찼고 SNS에 사진도 올라오고 주변에서 성공했네라는 말도 들었죠. 하지만 두 번째 해부터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비수기에 방이 텅 비는 날이 점점 늘었고 제주 안에 비슷한 게스트하우스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경쟁이 심해졌고 코로나 같은 변수까지 겹쳤죠. 운영비는 계속 나가는데 매출은 줄어드니 매달 적자가 쌓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운영은 로맨틱함보다 사업에 가까웠는데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은퇴 후 창업의 함정. 은퇴자 상담을 많이 해본 재무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창업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특히 관광 숙박업은 더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시장 조사 부족입니다. 은퇴 직후 창업은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하고 싶은 일이 돈이 되는 일인지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지 충분히 따져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 고정비의 압박입니다. 숙박업은 인건비, 유지보수비, 세금, 광고비, 식자재 등 매달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손님이 없더라도 이 비용은 그대로 나갑니다. 셋째, 체력과 생활 패턴의 부담입니다. 손님 맞이, 청소, 식사 준비, 밤늦게까지 응대, 이게 매일 이어지면 은퇴자에게는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입니다. 3. 실제 사례 3가지 은퇴 후 숙박업의 현실. 사례 1. 58세에 펜션 시작했다가 5년 만에 매각한 부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마치고 강원도에 펜션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많았지만 3년 차부터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죠. 광고비를 늘리고 각종 이벤트를 해도 역부족이었고 체력적으로도 지쳐 결국 손해보고 매각했습니다. 지금은 도시로 돌아와 전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 2. 제주 카페 겸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다 빚만 남긴 60대 여성. 퇴직금 2억과 대출 1억으로 시작했지만 커피 판매보다 인건비와 임대료가 더 나갔습니다. 3년 만에 빚이 5천만 원으로 불었고 건강도 나빠져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경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사례 3. 체력 문제로 무너진 65세 사장님. 서울에서 내려와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했지만 하루 종일 손님 응대와 청소를 하다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 치료로 2달간 영업을 못하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결국 사업을 접었죠. 4. 전문가 팁. 은퇴 후 창업을 고민한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 시장 조사부터 하라.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시장에서 돈이 되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주변 경쟁자 수, 비수기 성수기 매출 차이, 재방문율, 고정비 구조까지 분석해야 합니다. 초기 투자금은 잃어도 되는 돈이어야 한다. 은퇴 자금 전부를 창업에 쏟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노후 생활이 가능하도록 자금을 나눠 두어야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계산하라. 매출이 50% 줄어도 버틸 수 있는지, 1년 동안 적자가 나도 생활이 가능한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체력과 건강을 먼저 고려하라. 숙박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서서 일하고 주말 명절도 없이 손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5. 저는 왜 캠핑카에서 살게 됐나? 게스트하우스를 정리할 때 남은 건 부채와 부서진 마음이었어요. 가진 돈은 이미 다 녹아 없어졌고
집은 팔아 빚을 갚았지만 남은 돈으로는 변변한 전셋집도 얻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오래된 스타렉스를 개조해 캠핑카로 만들고 제주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서글펐지만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어요. 비록 고물 캠핑카지만 바다 옆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자유가 있고 빚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꿈이 아니라 계획이 먼저다. 아무리 멋진 그림을 그려도 그 안에 숫자와 현실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혹시 지금 은퇴 후 창업을 꿈꾸고 계신다면 제 얘기를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시작은 누구나 화려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는 건 소수입니다. 저처럼 캠핑카에서 살게 되더라도 그게 원해서 선택한 길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원치 않게 밀려난 길이라면 그건 너무 고된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시각으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후 창업이나 사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팁을 정리해 볼게요. 1. 초기 자금 계획과 리스크 관리. 은퇴 후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계획입니다. 단순히 퇴직금이 있으니 충분하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제 경우 게스트하우스를 열며 초기 투자금 3억 원 중 2억은 건물 구입과 리모델링, 나머지 1억은 운영비로 잡았지만 2년 차부터 적자가 쌓이면서 모든 게 날아갔습니다. 전문가 팁. 초기 자금은 잃어도 되는 금액으로 설정하세요. 은퇴 생활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따로 확보하고 나머지를 투자해야 합니다. 적자, 시나리오, 계산 매달, 고정 비정기, 수도, 임대료, 인건비 등을 먼저 계산하고 손님이 절반만 들어와도 버틸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 합니다. 예를 들어 월 고정비가 300만 원이라면 객실 6개 기준으로 50% 점유율만 유지해도 최소 3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2. 시장 조사와 차별화 전략. 은퇴 후 사업 실패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시장 조사 부족입니다. 제주에는 이미 수많은 게스트하우스가 있고 경쟁은 치열합니다. 제가 운영할 당시에는 성수기에는 괜찮았지만 비수기엔 방이 텅 비었고 경쟁자들이 생기면서 가격 경쟁에 내몰리게 됐죠. 실용적인 전략. 지역 경쟁 분석 주변, 숙소 수, 성수기 비수기 점유율, 평균 가격대를 조사합니다. 차별화 포인트 설정 단순히 예쁜 인테리어보다 특정 고객층을 공략하세요. 예를 들어 혼자 여행하는 3040대 직장인 대상, 반려동물 동반 가능, 가족 단위 고객 맞춤 서비스 등으로 틈새 시장을 공략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 에어비앤비, 네이버 예약 등 다채널에 등록하되 후기 관리와 사진 업데이트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3. 운영과 비용 관리. 게스트하우스 운영에서 비용은 매출과 관계없이 매달 나갑니다. 저 같은 경우 인건비 없이 제가 직접 운영했지만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마케팅 비용까지 합치면 월 최소 20만 3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전문가 팁. 자동화와 아웃소싱 활용 청소나 세탁, 간단한 조식은 외부 업체에 맡겨 효율을 높입니다. 유동비용 최소화 불필요한 전기수도 사용을 줄이고 인테리어나 시설 개선은 반드시 ROI 투자 대비 수익을 따져 결정합니다. 현금 흐름 관리 매출이 들어올 때마다 일부는 운영비, 일부는 비상금으로 분리하세요. 적자를 버틸 최소 6개월치 운영비는 항상 확보해야 합니다. 4. 체력과 생활 패턴 고려. 은퇴 후 사업을 시작하면 체력 부담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서서 청소, 손님 응대, 마케팅까지 모두 하면서 저는 2년 만에 체력과 건강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부채까지 겹치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실용적 팁. 업무 분담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 운영하거나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일정 부분을 외주화합니다. 스케줄 관리 매일 운영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정확히 정해 과로를 방지합니다. 체력 대비 시설 계단이 많거나 청소가 힘든 구조의 건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실패를 대비한 플랜 B.
제가 가장 큰 후회를 한 건 플랜 B 없이 모든 자금을 투자한 점입니다. 게스트하우스가 실패하면서 남은 선택지는 캠핑카 생활뿐이었죠. 전문가 조언. 비상금 확보 최소 1년 생활비를 확보하고 투자 실패 시 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자산 분산 은퇴금 전액을 한 사업에 쏟지 말고 일부는 예금, 펀드, 부동산 등 안전 자산에 분산하세요. 단계적 접근 작은 규모로 시작해 시장 반응을 보고 확장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객실 23개만 운영하고 수익 구조가 안정되면 확장하는 식입니다. 결론 공감과 현실적 선택. 은퇴 후 꿈을 이루겠다는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무시하면 저처럼 3년 만에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자금과 리스크를 먼저 계산하라. 시장과 경쟁자를 분석하라. 체력과 생활 패턴을 고려하라. 플랜 B를 항상 준비하라. 저는 이제 캠핑카에서 바다를 보며 살고 있지만 매일 후회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받아들이고 남은 삶을 조금 더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은퇴 후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공감을 먼저 하고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실패를 피하고 삶을 즐길 수 있는 길입니다.